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암이랑 태아 진짜 초기 때랑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초음파상으로? 좀 크면 돼. 내마감은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 스노우스톰 라이크 리전이라고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생겼어. 거품이 뽀글뽀글하게. 스노우스톰 라이크 리전.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PCO 환자들 이거 되게 많다? 그럼 이런 사람들 피부를 꼭 해봐야 돼. 근데 그게 그러면 눈보라처럼 여러 개 보이는 거죠. 왜냐면 그게 하나만 버블처럼 보이면 왜 간혹 이게 진짜 애기집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기집은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내막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무혈경이었을 때 베타까지 확인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유도주사. 바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생리를 유도할 수 있는 거는? 피지도 있고 프로베라라는 약을 5일에서 10일간 먹어도 돼. 근데 5일에서 10일이라는 기간이 문제지. 그동안 40일, 50일이 넘어가 버리니까. 피지는 그 농도를 한 번에 때려 넣는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프로베라는 몸 안에서 누적시켜가지고 5일에서 10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피지 맨날 맞기 부담스럽다는 사람은 내가 유트로 주거나 프로베라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베타를 했어요. 보통은 저희가 수치를 볼 때 5 이상을 임신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가 검사를 했는데 10, 11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더블링 하는 걸 봤는데 출혈도 없고 더블링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케미컬 어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대학병 응급실에 진짜 많이 오거든?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임신을 진단하는 툴이 정확하지 않고 무조건 소변 검사를 보거나 초음파를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리가 좀 늦네? 이러다가 자연 유산이 돼서 생리로 나올 거를 유산이 되어가는 과정을 디텍이 되는 거야. 제대로 착상이 안 되고 살짝 임신이 됐다가 유산으로 넘어가는 거를 엄청 많이 걸러서 오시는 거지.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도 사실 되게 마음이 안 좋지. 피지 맞고 나면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요. 다음 주에 오셔서 원래 지금까지도 걷지를 못하겠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분자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아픈 주사가 맞아요. 요새는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거 맞고 나면 되게 아프고 잘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그런 요령이 없어서 그냥 맞추고 보냈거든요. 근데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다리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 피멍이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분들은 놀라시겠죠. 호르몬 주사라고 하는 데다가 엄청 아픈 데다가 뭔가 이제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되게 놀랐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리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오해를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그게 분자량이 큰 주사여서 주사기로 뽑을 때도 되게 두꺼운 주사기로 뽑고 근육에다가 이렇게 꽉 주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아파요. 잘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원래 아픈 주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맞을 때는 안 아픈데 맞고 나서가 아파. 진짜 어디 여기 막 진짜 누가 한 대 때린 것처럼 그치, 뾰족한 그치, 걸로 그치, 때린 그치. 것처럼 먹는 느낌 엄청 오래 가요. 보통은 생리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무월경인 사람들은 다낭성 같은 거 치료할 때 언제가 생리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생리 시작일에 맞춰서 피임약을 먹어야 되는데 언제 피임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일부러 유도주사를 줘서 생리를 일으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피임약을 먹는 거죠. 그냥 생리를 유도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생리를 유도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고 걔가 베타 HCG랑 만나면 내막을 두껍게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되기도 해. 베타랑 만나면 내막을 안정시키고 베타가 없는 경우에는 내막을 무너뜨려. 양날의 칼이야. 피지 맞고 보통은 1, 2주면 생리하잖아요. 근데 생리 안 해요. 그거는 E가 부족한 거야. 내가 또 하나 설명해 줄게. 생리는 기본적으로 E랑 P가 둘 다 충족이 돼야지 할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환자는 P가 부족한 다낭성 환자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프로게스테론만 들어도 생리를 해. 근데 프로게스테론을 맞아도 2주 지나도 생리를 안 하잖아? 네. 그럼 내가 프로기노바 주잖아. 그럼 생리를 해. 근데 이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을 먼저 줬다가 에스트로겐을 줘. 그래서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 다시 프로게스테론을 줘. 그걸 그때 무너뜨리는 생리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E랑 P가 바닥인 사람들은 줘도 안 해. 그래서 처음에 P를 줬다가 E를 줬다가 그래도 생리를 안 하면 다시 P를 주는 거야. 그럼 해. 이게 기본적으로 둘 다 빵빵해야 생리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주사가 우리가 언제 쓰냐면요. E랑 P가 충족이 돼 있어야 생리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생리를 안 하고 내막이 안정돼야 될 때도 E하고 P가 좀 충분히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내막의 두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E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출혈을 멈추는데도 사람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내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종이장처럼 얇아서 살길이 닿아서 맞닿아서 나는 출혈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이 들어가야 지혈이
조절이 되고, 근데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주기랑 안 맞게 내막이 어설프게 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생리 끝났는데 뭐 6mm, 8mm인데 출혈이 되고 있다거나, 원래 6mm나 8mm면 출혈이 되면 안 되는 두께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프로게스테론을 줘가지고 내막을 안정시킵니다. 그럼 출혈을 안 하죠. 이게 있어. 그래프가 있으면은 내막은 2주를 주기로 두꺼워졌다 무너지잖아. 네. 근데 프로게스테론을 설명할 때는 보통 제일 높아지는 게 한 20mm야. 요때 이제 생리를 해서 무너지는 게 생리잖아. 근데 이제 6에서 8mm는 한 요 정도란 말이야. 네. 요때는 피가 나면 안 되지. 요때나 요때 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맞아서 만약에 6에서 8mm인데 피가 나고 있었어. 요 상태잖아? 그러면 내막이 안정되면서 피가 안 나. 여기까지 가면서. 그러다가 출혈로 넘어가. 근데 요때 피지를 맞잖아? 그러면은 더 출혈이다. 생리를 해버리고 쏟아내고서는 안정돼. 그래서 내가 항상 피지를 줄 때 설명을 해. 만약에 요 단계시면 멎었다 먹다가 출혈을 할 생리할 거고, 요 단계면은 더 나다가 멎을 거다. 요걸 항상 설명을 해. 둘 다 가능하니까 놀라지 마시라라고 설명을 하는 게 요 그래프야. 그래서 피지는 내막이 불안정할 때, 출혈을 멎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리를 유도하는 주사기도 하지만 내막을 안정시킬 때 쓰는 주사이기도 하다. 병원에서 꽤 대부분,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개략적인 치료 방법과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부인과에 오셔서 베타 검사를 한다거나 초음파를 한다거나 피폐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너무 모르는 검사라고 놀라지 마시고 용어라도 익숙해지신 다음에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